네, 코스피가 2,600을 넘기면서 현재도 1.78% 급등, 2,614선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 이 환율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코스피 랠리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지 그에 대한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이사,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번 주는 좀 코스닥에서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 분위기를 또 싹 바꾼 게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꼽아봤어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AI의 온기가 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대형주를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훈풍 기대 또 그리고 여기에 뭐 자동차 판매 기대를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 대형주로 주목을 해봐야 될지. 일단 먼저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2,600을 넘겼잖아요. 네. 산타가 이미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오고 있다라고도 하시는데 이 연고점 돌파 기대까지 과연 이 랠리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뭐 산타는 계속 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고 있는 게 이미 지난 11월부터 계속 오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고점은 좀 오래 힘들 것 같은데. 올해는 힘들 네. 것 같지만. 근데 뭐 내년 초까지 본다라면 올해 고점은 충분히 돌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일단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매수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 공매도가 규제가 되고 있죠, 지금 11월부터. 그리고 양도세 완화가 뭐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내일 늦어도 금요일까지 결정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다음 주 거래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늦은 상황인데 어쨌든 양도세 완화가 된다라면 이것도 역시 매수 우위 시장 아니겠습니까? 먼저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다시 또 주식을 사게 될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안 파신 분들도 끝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매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면은 어쨌든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 거기다가 또 예전하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연말 배당 기산일이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법이 통과가 되고 맞아요. 올해부터 지금 금융기관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연말 배당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오는 게 딱 뭐 이번 주나 딱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요때까지 들어오니까 멈추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또 좋은 기사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내년을 맞이하는 와중에 증권사에서 항상 이제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코스피 밴드를 내놓잖아요. 대신증권에서 내년 2분기 이후 코스피 3천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의 밴드를 내놓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스피가 3천을 오른다는 거는 네. 대형주가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형주 장세를 의미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S&P 500도요. 그 상단 타겟치를 높이는 증권사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내 증권사가 말고,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면 제 생각에는 2,600을 넘어서면 어디에선가 국내 증권사에서도 지수 3,000을 얘기하는 곳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누군가 먼저 나왔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의미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좀 통계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뭐 3월, 뭐 6, 7월, 10월 달 변동성이 커요. 그렇게 따지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통계적인 그런 통계도 좀 감안을 해야 돼서 일단 지수 3천보다는 내년에 미국 대선, 그래 1월 달에 대만 총통선거 등등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오늘도 살펴보면은 또 50조 전후에서 지금 등락에 있는 상황인데, 고객 예탁금만 좀 유의미하게 굉장히 오늘 최근에 좀 증가분과 좀 다르네, 그런 유의미하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대주주냐 중소형주냐 이런 것조차도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이라서
일단 고객 예탁금도 좀 잘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천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네.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코스피의 상승 그리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저희가 앞서 반도체랑 자동차로 나뉘어 봤는데 오늘 그 반도체 랠리에 소외받았던 삼성전자마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더디게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8만 원을 향해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격까지 도달했어요. 여기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면 실제 내년에 실적이 개선되고 턴어라운드 되고 뭔가 나아진다면 여기서 주가가 더 반응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역시 지금 반응한 수치입니까? 뭐 더 반응을 해주겠죠. 왜냐하면 뭐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도체를 본다라면 네. 올해 엄밀히 따지면 그냥 단순 기대감이었던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적자 흐름들이 있죠. 반도체 쪽은. 근데 내년이 되면 그 오픈 AI 관련돼서의 매출 또 차량용 반도체 쪽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쪽 계속해서 반도체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안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AI를 입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봇에다가도.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내구재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내구재라는 건 뭐 자동차, 뭐 노트북, 뭐 TV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의 교체 수요가 좀 나온다라면 또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증시가 3천을 가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8만 원 못 가고 6만 원 떨어진다? 네. 절대 3천 가기 쉽지 그렇죠.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는 당연히 증시가 오른다라면 같이 일정 부분 이상의 상승은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천 원만 오르면 8만 원이 되는데 오늘만큼 한 3일 연속, 4일 연속 오르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거든요. 가능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엽 이사도 똑같이 네. 여전히 대형주,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좀 그 밑에 있는 중형주 내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 반도체가 코스피 3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다른 뉴페이스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신고가 나는 그런 종목, 섹터를 가지고 폄하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주춤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오늘의 상승이 SK 하이닉스로 살펴보면요. SK 하이닉스의 그 신고가 나는 12월 14일 자리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해외 쪽도 그 주요 지수를 살펴보면은 정고점을 돌파할 때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 시세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최근에 신규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터지는 신규주들 같은 경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막 신고가가 나왔고 오늘의 흐름이 SK 하이닉스의 12월 14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네,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어서 좀 반도체 대형주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지수 3천 그 대형주냐 이렇게 좀 구분 짓는 거는 고객 예탁금만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미하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코스닥 내에서도 여러 섹터가 최근에 로테이션 돌아갔고 네. 그쪽으로 또 많은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 뭐 중형주 그렇게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봤을 때 사실 현대차랑 기아도 그 누구보다 아웃퍼폼해주고 네,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는데 딱 기준금리에 대해서 FOMC 회의 결과 나왔을 때 당시에는 자동차주가 안 올라서 왜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는 자동차인데 안 오릅니까?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딱 그날만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내리오른 게 자동차주예요. 자동차 부품은 더 올랐고요. 지금 기아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승은 단순 기준금리 인하 수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무언가 업황단에서의 변화의 조짐이 2024년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네. 보면은 뭐 전기차 재고가 잘 팔리지 않아서 많이 쌓였다라는 그런 안 좋은 뉴스도 있던데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중요해지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내년 10월 달에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 플랜트가 내년 10월에 양산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관련돼서는 전기차 뭐 이제 부품 관련주들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뭐 기아나 현대차 그룹이 이제 배당도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미국의 자동차주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IRA 이제 세부 내용이 확정이 되면서 또 이제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는 자동차 기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개 종만 지금 완전히 7,500불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동안 세액공제 못 받는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또 반사이익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기대감이 일단 12월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골라볼게요. 두 분은 이 시장 안에서 2024년을 기대한다면은 대형주로 기대할 것인지 자동차로 기대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나뉘어졌어요. 이상엽 이사는 그래도 반도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여기 왜 딴지를 거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반도체 고르셨고요. 유창희 대표는 자동차주를 선택을 했고 그 안에서는 다 몸집이 큰 종목들 사이에 SL이 좀 살짝 보이긴 합니다. 자동차주를 선택한 이유는요? 네. 저는 시장은 새로운 걸 계속 갈망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네. 반도체는 계속 주도주였어요. 반도체는 한 축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계속 격가지가 어느 쪽으로 이제 온기를 더 불어 넣어주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시장이 변화되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감이 좀 있었고 또 로봇 같은 성장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감이죠.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 2021년 정도에 차를 구매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20년도에 차를 샀었는데 금리가 3.5%였어요. 네. 근데 작년에 제가 올 초죠. 차를 사려고 했는데 또 사려고 했어요? 네, 8%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접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자라는 게 특히 자동차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는데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새로 살려다가 기존의 차량을 구매하신 그냥 계속 운영하시던 분들이 금리가 내려간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신차나 중고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업체들도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아를 탑픽 종목을 뽑은 거는 어쨌든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갖가지 논란이 다 있었어요. 뭐 전기차 성장 둔화된다, 뭐 금리 높아서 판매 안 된다, 뭐 미국 시장 뭐 파업한다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있었는데 네. 그걸 다 이겨내고 결국은 연중 신고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못 올라오고 있지만 근데 오늘 연중 신고가인데 장대 양봉으로 치고 나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뭐 연말 혹은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여기 기관까지 더해지면서 52주 신고가 95,000원까지 장중에 밟아냈습니다. 기아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6%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 사도 될지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실까요? 저는 충분히 따라 사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판매량 뭐 작년 대비해서 13% 이상 늘어나면서 11월까지 누적 판매량 150만 대가 넘었었고 뭐 SUV라는 전기차 이런 흐름들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한 11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어차피 이 신고가일 때는 네. 함부로 고점을 예단하면 안 된다 그렇긴 생각하고 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손절가가 중요하다. 9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시가 언저리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는 자동차를 선택했어요. 시장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원할 것이다. 유창희 대표는 새로운 것을 원할 것이다. 양쪽에서 시선이. 네, 그러면서 자동차 선택을 했고요. 그 안에서 SL도 있긴 하지만 조금 대형주, 시총이 좀 큰 종목으로 SL도 역시나 뭐 부품단에서는 큰 그렇죠. 종목이니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이상엽 이사는 반도체고 여기 탑3 세 개 안에는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는 없어요. 물론 네네. 고영과 어보 반도체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꼽으셨습니까? 일단 반도체를 꼽은 이유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이제 막 개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도 뭐 모멘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을 뽑았고 모두 이제 오늘 3개 뽑은 종목군들이 수급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고영을 중심으로 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그 3D 검사 장비가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 COWS 그 패키지 라인에
초도 물량으로 좀 들어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고 시장에서 왜 관심을 받냐면 고영 같은 경우가 그 이전에 그 반도체 중에서의 매출이 PCB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왔는데 네.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후공정 패키지 쪽에서의 초도 물량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대에서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또 AI 칩을 만들고 또 앞으로는 그래서 후공정 패키지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초도 물량이 들어갔다는 거 굉장히 큰 업체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구체적인 회사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다가 또 HBM 그쪽 분야에서도 3D 이제 검사 장비 수요도 좀 기대할 수가 있어서 정말 트렌드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그 중심에 기관에 있고 그래서 최근에 좀 바닥이 한 11,000원 전후부터 스타트가 끊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거래량 상승각도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는 바닥에서 한 2배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는 이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영을 지금 구간에서 좀 단기간에 올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력을 봤을 때는 2배가량은 좀 올라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2만 원 제시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접근도 가능한지 아니면 좀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일선과의 괴리율이 어제 상승 때문에 또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6,000 이렇게 16,000 뭐 한 5,600원 그 사이에서는 이제 뭐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한 17,000원에서 18,000원은 워낙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매물대 좀 그런 물량도 좀 소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손절가는 한 14,9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일단은 연말의 산타는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게 두 분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좀 선택은 나누어졌어요. 유창희 대표는 자동차 그리고 대형주를 선택을 했고요. 이상엽 이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그 안에서도 기술력으로 인해서 좀 단기간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를 선택을 했다라는 점. 오늘의 탑3로 여러분 포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 물량을 더 늘리면서 1.81%의 급등까지 만들어냈습니다. 2615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2% 상승한 862.78포인트 지나갑니다. 과연 이 상승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장 마감은 시작됩니다. 주변에서 오늘 시장 왜 올랐어? 라고 물으면요. 딱 말씀드릴 거 하나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현선물 통틀어서 2조 원 넘게 매수, 환율 효과도 있었겠고요. 여기에 기관도 매수를 했다. 다시 말해서 이 큰 손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렸고 대형주의 장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이 흐름이 지속될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에 대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어요. 12월 20일 수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그간 코스닥의 상승에도 지지부진하던 이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조리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부를 강하게 켰는데요. 정확한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78% 상승했습니다. 2,614포인트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상승부를 켰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5%대 상승하며 862포인트로 시장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한 기업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외국인들은 완성차 기업들을 순매수했습니다. 기아 가장 많은 물량을 담아냈고요. 오늘 6% 강세로 마감을 합니다.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봇주인 두산 로보틱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12%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또한 오늘 2차 전지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까지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린 모습이네요. 그럼 기관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기관 장중에요. 오늘 또 실적 전망이 좀 엇갈리곤 있지만요. 기관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를 오늘 순매수했고요. 어제 이어서 해운주 오늘도 강하게 담아냅니다. HMM 순매수하며 오늘 20%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오늘 또 주목을 받았던 태양광 방산 기업이죠. 하나솔루션도 기관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차 역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르는 종목들은 많았지만요.
있고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보였는데요. 먼저 8조 원 규모의 몸값 이 토스뱅크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제 토스의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는 국내외 이제 주요 증권사에 입찰 제안서를 배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 토스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월드의 계열사 이랜드가 이 토스의 지분 7.5%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월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한국전자인증도 토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21%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하나투자증권 역시도 토스뱅크의 보통주 9%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6%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올라온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포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바이오솔루션이 오늘 상승폭을 점점 늘려가면서 19%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그리고 에스바이오메딕스 역시도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최근에 파킨슨병 치료제로 주목을 받기도 했던 기업인데요. 오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도 있는데요. 바로 태양광 업체들입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OCI홀딩스가 미국의 태양광 기업인 큐빅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1% 강한 흐름으로 장 후반까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도 10% 두 자릿수 상승률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을 받은 하나솔루션도 8%대, 그리고 KC 그린홀딩스도 5%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전날 미 증시에서도 이 태양광 업체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승 흐름, 이 산타랠리를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클로징 벨 플러스 통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12월 20일 수요일 장 마감이 됐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저희가 앞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특히나 외국인의 강한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했잖아요. 네. 연속성에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연속성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전히 환율과 수급일지, 또 더불어서 오히려 이렇게 코스닥이 좀 쉬어가다가도 갑자기 또 키 맞추기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눌렸을 때 오히려 코스닥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좀 눌리고 있는 게 있나요? 조금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저는 계속해서 시장은 좀 더 상방이 열려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속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와 그저께는 코스피는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강했죠. 네. 근데 오늘은 코스닥이 약간 상승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시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이틀치 못 올라간 것을 하루 만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하지만 미국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해보면 저게 중소형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미국도 보시면 나스닥 S&P 500 연중 신고까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게 러셀 지수예요. 중소형주 대표 지수인 러셀 지수가 계속 강하게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히 더 유입될 수가 있고, 그러면 저는 증시에서 좋은 기업들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고점을 예단을 하면서 막 현금화를 막 급하게 할 정도의 위치는 아직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키 맞추기가 나오니까 네. 어느 한 곳만 또 강하게 매수라는 그쵸. 건 올바른 네. 전략이 아닐 것 같고, 또 이 상승이 멈출 것이라고 쉽게 예단하는 것도 잘못된 전략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은 테마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대형주랑 코스피가 강하면은 올랐던 테마도 반납하는 게 장인데, 오늘은 오히려 토스 관련 상장 테마주들이 올랐습니다. 이월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이 테마 좀 더 힘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뭐 한두 종목이 아니고 아까도 이제 화면 보셨겠지만 이제 여러 개 종목이 된다는 거 함께 이제 볼 수 있는 거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시장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에도 뭐 하락한 종목이 900개, 뭐 1000개 가까이, 그래서 좀 편차는 좀 클 수는 있지만
있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종목, 새로운 테마를 원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렇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연일 상한가가 가고 있는 종목도 있죠. 그건 뭐 와이더 플래닛.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여기다 갖다 붙일 거냐. 그런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연상 행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이거는 아니겠지라는 것보다는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건 2월인데 오늘 상한가 잔량이 뭐 더 높은 수치도 좀 봤었지만 한 400만 주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게 매집 거래량인지 이게 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토스도 어떻게 보면 금융 플랫폼이잖아요. 네.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토스를 쓰고 네. 또 토스 증권을 네, MZ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OMG. 근데 이 토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지금은 당장 그 가치 판단보다는 이 새로운 것들이 뉴스가 생겼기 때문에 단순 테마성으로의 모멘텀 작용이라고 봐야 되는지요? 뭐 저는 상장이 된다라면 네. 상당히 좀 다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로빈후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토스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를 하자라면. 네. 근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2021년 증시가 좋았을 때 물론 이제 그때 좀 뒤늦게 상장을 해서 그때 고점을 찍고 지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증시 상승기에는 주가가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면 토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걱정 없이 좀 완만한 상승세,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거라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토스 상장이 언제 될지가 중요한 거겠죠. 네. 근데 만약에 좀 빠르게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좀 기업의 평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새로운 금융 플랫폼에 대한 어떤 관심은 여전히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토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오늘 하루로 끝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토스 관련주 두 분 모두 다 상승 흐름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의견 일치해 주셨고요. 반면에 오늘 STO 관련주는 좀 쉬어갑니다. 자, K옥션이 6.06% 하락 마감했고 서울옥션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 3.68% 내림세로 장을 마쳤어요. 그 조각 투자 1호가 이미 시작이 됐고 네. 그로 인해서 호박이 또 팔렸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서울옥션과 K옥션의 주가 하락을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지 오히려 이럴 때 이제 문이 열린 시장이니까 조금 더 나는 길게 볼 거야라고 하면서 매수 혹은 보유하는 게 좋은 전략일지요.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네.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부터 좀 조정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이후의 시장은 좀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기존에 강했었던 테마주들 뭐 STO든 뭐 중국 페라미든 뭐 작은 테마주들이 그다음부터 힘을 못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좀 짧은 테마주 그전의 테마주보다는 좀 새로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쪽에 대한 어떤 테마라든지 그와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쉬고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K 옥션만 좀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차트를 켜놨는데 종가상 7,000원만 지켜진다고 하면은 올해 초의 고점 그 자리가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이 좀 나오고 또 21선거 괴리율을 아직 좀 좁혀간다고 하면은 혹시나 고점에서 샀거나 다시 뭐 신규 매수 뭐 이렇게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좀 자세히 또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좀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TO 관련주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약간 여기서는 의견이 나뉘어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급락하는 대표적인 종목 하이드로 리튬 볼게요. 시가가 하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한가가 풀리면서 19%의 하락까지 보여주다가 장중에 장 마감에 26.93%의 급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대규모 오버행 여파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한가가 풀렸다라는 거에 좀 의미 부여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뭐 하한가 풀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인데 이제 네. 이틀 후부터 이제 상장된다고 하면 이틀 전부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급락 나오는 상황인데 요 물량이 한 1,300만 주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많은 수량인 거고 그리고 일봉만 보지 마시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은 네, 그냥 큰 산을 하나 그렸고요. 뭐 고점이 지난 4월이에요. 지금 한 8개월째 조정 나오고 있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2천억이면 그래도 뭐 좀 많이 좀 빠졌으니까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좀 반등 시에 좀 매도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오늘 같은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3일 전에 또 뭔가 이렇게 60일선 돌파하려다가 윗골이 달고 그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네. 아, 조금 좀 네, 좀 그것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등시 매도를 한 거잖아요. 네, 약간 좀 그래. 네. 네, 하이드로 리튬 이상엽 이사는 반등시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 볼게요. 사실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정말 많이 갔어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예전에 하고 싶어도 CJ 대한통운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없어해, 재미없어해 하고 좀 재취어둔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보니 알리로 인해서 요즘은 네. 해외 구매 대행도 많이 하고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CJ 대한통운이 수혜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왜 올랐는지 저희 같이 좀 올라타 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요즘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대형주인데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리고 얼마 가겠어 하다가 하면 이렇게 맞아요. 올라오는 거의 한 달 종목들이 가량은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의 효과가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이 이제 매출 증대를 보여주는 거 하고 플러스 유가 하락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주유했었던 것보다 한 150원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넣었는데 15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두 달 전하고 비교해보면 3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런 택배 운송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그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그만큼의 어떤 비용 절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수익성으로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 다음에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라서 약간 이제 한 달 가까이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고 지금 오늘 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가지고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이상희 이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또 관심주를 하나 주셨는데 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최근에 이쪽도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NHN KCP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4,300억인데 최근에 좀 거래 터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또 알리 그 결제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업체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이렇게 조정 나올 때는 기관이 매도했다가 또 오늘 또 반등 나오니까 기관이 매수를 하는 상황인데 좀 바닥권에서 좀 알리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제 좀 이렇게 움직이는 바닥권에서 좀 턴하는 그런 모습과 수급이 좀 좋은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윗골이 달려서 좀 단기적으로는 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함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리 소문 없이 오른 CJ 대한통운 그리고 관심주로 NHN KCP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늘 좀 기분 좋게 코스피 시장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상엽 이사, 네. 내일의 핵심 포인트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정말 외국인의 선물 또 개인만 매도를 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좀 수급이 이어진다면 코스피가 좀 더 강할 수 있고 이어질 거고 그게 또 아니라고 하면 어제는 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런 또 시소 싸움이 펼쳐질 수 있겠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소 싸움은 좀 연말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의 시소 싸움 혹은 뭐 키 맞추기 싸움 네. 이루어질 것 같다였고요. 유창희 대표는 어떻게 보는지 오늘 뭐 또 4시에 양도세 관련해서 네. 기사 나올 수도 있다. 많은 분들 계속 관련 기사 새로 고침하고 계세요. 네. 내일장 뭐 봐야 될까요? 내일장은 뭐 내일장뿐이 아니라 당분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눌리면 매수. 그리고 올라도 매수. 네. 요즘 강력업으로 바뀌셨네요. 근데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 고점이라는 게 갑자기 여기서 뭐 폭락이 뚝뚝 나오는 게 아니라 고점 증후군은 못 오르면서 계속 옆으로 횡보할 때 고점 증후군이 나오는데 아직은 그런 신호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은 조정시 매수 혹은 가는 대장주를 추격 매수하신 전략
충분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뿐 아니라 당분간 눌리면 매수다라고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